안녕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판사께서 대법원장 후보로 내정이 됐었는데 국회 동의안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이 됨으로 해서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16일경에나 아마 그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분들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분,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계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분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사주는 61년 2월 21일 남의 길을 기준으로 해서 61년 2월 21일 금년에 63세입니다. 사주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 경인, 을유. 인월의 을목이 등령하고 축토생금 유축합 관살이 태왕하다. 관살이 태왕한데 인월의 을목이 등령을 했다. 자, 여기까지는 보게요. 얼핏 보면 살중용겁 식상제살격. 살중용겁. 인월의 을목이 등령을 하였으나 관살이 태왕해서 강변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월의 간목으로 용신을 해야 하는 그런 사주. 현재 여기까지만 보면 시가 없을 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살중용겁 수목화운에 발복오고 토금운은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토의 운이 기축무토운에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는 얘기. 안 맞잖아요. 비겁을 용신으로 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가 되어야만 맞냐? 과거 이력과 경북고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갈 수가 있냐?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시가 와야, 어떤 시가 오면 됩니다. 어떤 시가 와야만 과연 기축무토운에 기축무토대운에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갈 수가 있는. 이건 79학번입니다. 79학번. 83년도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어떤 시가 와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시. 사시가 되면 신사시가 된다. 사유축, 경금, 신금, 투철, 눈목미와 사유축, 사중경화는 무능하다. 사유축 삼합으로 인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 무능하다. 인월의 목이 관살이 태왕하고 경인 개두가 되어 있습니다. 눈목이 개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강이 등령했으니까 강이 별에서 무력하다? 무력하다 합시다. 무력. 또는 무능하다. 무능하다.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결국은 가종중 진종살길이다. 가정중이라는 거 가. 비겁이
비겁이 등령을 하건 비겁이 유분하고 또는 인수가 있을 때 비겁과 인수로 용신을 못한다. 왜? 비겁은 관살에서 깨지고 관살이 태왕에서 관극비에서 깨지고 또 인수가 있다 한들 제가강에서 제극인해서 비겁과 인성이 무력하거나 무능할 때 무력은 유군하면서도 힘이 거의 없을 때 무능하다가 것은 거의가 다 소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가종중 가를 왜 붙이냐 일단은 등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등령을 했다. 인수는 없습니다만 등령을 했는데 이렇게 가종살 중에서 진종살이다. 왜? 인목이 사유지 금이 관극비가 돼서 무력한데다가 개두가 되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나 등령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가종살 중 진종살격이다. 그러면 용신은 금이 되고 희신은 터가 되고 화는 용신의 병이 되고 목은 구신이 되고 물은 약신이다. 토금수운에 발복을 하는 그러한 종살격이다. 자, 79학번 79년도에 79년도면 지금 2023년이니까 44년 전입니다. 63세니까 19살 때 19세 때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83년에 79 1학년, 82학년, 81 3학년, 82 4학년, 83년도에 4학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다. 이때가 언제냐? 개해년입니다. 개해년. 대우는 몇 살 때예요 지금? 2023에서 41이면 23살 때. 79, 80, 80, 88, 79, 80, 80, 88, 예. 23세 때. 23세면 지금 무토가 17, 18, 19, 20, 21. 자대운. 자대운에, 무자의 자대운에 수국화. 네, 수국화입니다. 병을 제거하는 약신이다. 물은 약신이라는 얘기예요. 금은 용신이고, 토는 이신이고, 물은 약신이고, 화는 용신의 병이고 목은 구신이다. 그래서 토금수운에 발복하는 사주다. 결국은 여기까지가 경북과 나와서 서울대 법대 가서 자대운에 사법고시 83년도 개해년에 이것도 무리예요. 이 야군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다. 두루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부터 시작해서 고등법원 수석판사, 수원, 대구, 등등, 아무튼 요직은 다 두루 거치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라 있는 분입니다. 내일 모레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14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3사람 또 청구해서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또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또 이제 보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분이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 내정이 돼서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표 가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분이 지금 현재 63세입니다. 앞 따져보게요. 대법원장 후보로 발탁이 됐을 때 국회 동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냐. 56, 7, 8, 9, 10, 11, 61대까지는 뭐가 들어왔어요? 갑목이 들어왔습니다. 갑경축. 좋은 운은 아닙니다. 그런다. 종살길이 워낙에 목은 힘이 없는 상황에서 갑목 한 점 들어왔다 그래서 이 강한 금하고 충을 했을 때 오히려 나음과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 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운은 아니더라도 평상적인 평범한 운으로 봅니다. 보통 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57, 8, 90, 11 61세 생일 작년 재작년 2021년도 2월 21일을 지나고 신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은 운. 금이 용신인데 자 무토가 14개월 임수가 14개월 나머지 66세 생일까지가 신중경금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개수가 들어오면 7, 8, 9, 10, 11, 11까지 71세까지는 쭉 가는 운이에요. 물론 미토가 들어오면 미중, 저가, 을목 들어오면 중미, 중해, 삼합이 깨지면서 조금 복잡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7, 8, 9, 10, 71세까지로 무난하게 가는 운이다. 이 지금 종살격에 금이 용신인데 지금 금이 들어왔습니다. 2021년도 2월. 그 다음에 2022년도 2월이니까 4월. 2023년도 6월 이후에. 그러니까 금년 2023년도 양력으로 6월 이후에 금이 용신인데 종살격으로 신중경금이 들어왔다. 용신운이 들어왔다. 물론 금년 하반기는 묘목입니다. 묘유충 떨어지니까 조그마한 약간의 흠결은 있어요. 약간의 흠결. 그러나 국회 동의를 통과 못할 정도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분이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후보로 내정이 됐을 때는 국회 동의는 통과를 한다. 아무리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그 입법기관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많다 손 치더라도 한 번은 이번에 이규룡 대법원장 후보를 유창원 판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규룡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 동의에서 부결이 돼서 통과가 안 돼서 낙마를 했습니다만 그 낙마한 것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고 보면 이번에는 안 될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2023년도 11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아마 이제 여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양력입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0일 사이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때부터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스님이 볼 때는. 아마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11월 6일부터 10일 사이. 이때가 뭐냐 하면은 경진신유 임술이에요. 임술 음력 9월달. 이거 지금 술중 정화 무토 들어온 때예요.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12월 22일이 이재명 대표 생일이에요. 생일 너무 모화로 바뀝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마지막 수단으로 해서 이번에 단식인지 금식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식으로 마지막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의 끝이 났다. 끝이 보였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감을 핑계로 해서 또 재판도 벌석을 하고, 또 국감장에 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재판을 거부한다.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한테는 법이 적용이 되고 꼭 법이 거미줄 같은 그런 성격을 띠면 안 되죠. 누구나가 공평해야 돼. 공정, 정의, 상식을 저버리면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종석 지금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발탁이 돼서 내정이 됐을 때 국회 동의는 통과를 한다고 스님은 봅니다. 두 번은 안 돼요. 한 번 이균용 그 후보는 한 번 정도는 부결을 시켰지만 여기는 안 돼요. 운 자체를 보면 종살벽이 금이 들어왔는데 묘목 이건 별거 아니에요. 묘 청해갖고 나무 막 깨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입법 독주로 어떤 부결을 냈다고 하면 그 역품은 내년 총선은 치루나 마나예요. 더불어민주당 아주 각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안 돼요. 다 됐어요. 한 번으로 족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사법 리스크는 계속 불리할 쪽으로 아주 정말로 이제 숨을 못 쉴 정도로 치달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는 지금 선출이 돼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입법 독주로 막을 수가 있냐, 부결을 시킬 수가 있냐, 상황은 그렇게 전개가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스님 얘기는. 이분이 워낙 운이 잘 뜨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갖다가 캔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야권의 상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대법원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발탁이 된다면 국회 동의는 될 것이다. 국회 동의를 오케이 될 것이다 라고 스님은 봐집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사법부 수장이 얼른 결정이 돼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다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텐데 손해보는 것은 국민들만 손해를 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얼른 수습해서 대법원장도 빨리 국회 동의도 얻고 해서 좀 나라가 원만하게 돌아갔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법원장 후보로 또 그 거론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사주가 입수가 되면 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